자, 오늘 단어는 여러분들 책에 그래도 우리가 계속 나갑니다. 이 책 진도를 죄수의 딜레마 할 거예요. 233페이지부터 보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목표는 233페이지부터 공공선택 이론까지 끝내는 건데요. 죄수의 딜레마도 못하겠네요. 인문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인문사회학에서 되게 중요한 원리가 이제 공익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익이라는 개념이 이 사회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익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려면 사회학자들이 만든 개념인 죄수의 딜레마를 이해해야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오태민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제 개인 채널인데 그거는 8년이 아니라 찍은 게 그거는 10년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스튜디오가 가갖고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어쨌건 대부분은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이 죄수의 딜레마가 온갖 데 다 쓰여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죄수 A하고 B하고 붙잡혔는데 형사가 둘한테 다 풀어! 그러는데 이제 각 방에 넣어놓고 너 제가 배신한다. 너 제가 배신한다면 둘이 이제 서로를 믿고 배신을 하지 않으면 다 이익인데 둘의 이익의 합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배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악의 경우로 이제 간다. 그래서 개인의 최선이 전체의 최악이 된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여서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 선택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최악이 된다.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으면 이제 관련 자료도 되게 많은데 제 채널에 죄수의 딜레마가 1시간 넘는 강의예요. 그거 이제 칠판에 그려가면서 이제 하는 거를 한번 전혀 모르셨다면 이제 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죄수의 딜레마를 이왕 얘기 꺼냈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지금의 화두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때 좀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놀이터를 생각해 보자고. 놀이터. 한 놀이터에 10대 애들이 껄렁한 애들이 나와서 담배 피고 야한 농담하고 여차하면 소주도 까먹고 지나가는 여학생 희롱도 하고 이런 애들이 채울 수도 있고요.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나와가지고 아이들 놀게 하고 그리고 엄마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야 비트코인 지혜족보라는 거 한번 봐봐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인생에 도움도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놀이터가 어느 순간에는 그 껄렁한 10대들이 장악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엄마들이 장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장악해 있을 때는 껄렁한 10대가 자기 친구들이 나올까 하고 나왔다가 그 엄마들의 그 공동체적인 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주변부를 맴돌다가 담배도 못 피고 도망간다. 한편으로는 근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그때 태워가지고 딱 나갔더니 껄렁껄렁한 10대들이 이렇게 지네들끼리 막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면 안 돼요라고 한마디 했다가는 린치를 당할지도 모르고 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엄마도 그냥 유모차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주차장으로 가서 차들하고 부대끼면서 이렇게 다니게 된다 이런 거죠.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그 놀이터를 누가 점령하게 되느냐가 사실 이면에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제 그 원칙이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개인이잖아요. 합리적인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공동체도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이 극대화되는 게 좋은데 공동체 이익도 극대화된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내 이익이 극대화된다면 공동체 이익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이익을 지키려고 해요. 그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죄수들의 이제 딜레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부라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주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좋아요? 그 놀이터가 이제 여러분 또래의 주부들이 새댁들이 이제 아이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글쎄 누구네 남편이 양복 입고 사실 다녔던 데가 서초 도서관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 10대들이 모여있는데 가갖고 유모차 끌고 있다가는 여러분 린치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험악한 애들한테. 아니면 쌍욕을 듣고 하루 왼종일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막 이틀 동안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엄마가 나오는지를 보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엄마들도 전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거기는 그냥 껄렁한 10대들이 지배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물론 이제 10대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10대들 입장에서는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만약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엄마들 입장에서는 죄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도 결국 손해를 봐요. 공동체가 붕괴되니까 여러분들도 손해를 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안 좋은 건 여러분이 이렇게 10대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가갖고 혼자서 놀이터 지키느라고 10대들하고 실랭이 하다가 혹은 애가 다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쌍욕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거는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은 내가 가장 손해보는 거를 피함으로써 같이 나가가지고 유모차 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낙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공공성이 없어요. 공공성이 없어지죠. 공익이 없어져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리더가 나타나가지고 뭔가 쭉쭉 하는 건데요. 이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 일반적인 죄세 딜레마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쏠림 현상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쏠림 현상을. 그래서 이제 토마스 셀링이, 그 유명한 토마스 셀링이 이것도 이제 쏠림 현상도 이제 죄세 딜레마 가지고 쭉 설명을 하거든요. 이 쏠림 현상이 왜 생겨요? 쏠림 현상이 바로 죄세 딜레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라는 도시를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흑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면 백인들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흑인이 사는 구역하고 백인이 사는 구역이 싹 나눠지는 거죠. 왜 이렇게 되죠? 예, 맞습니다. 흑인들이 사는 구역에 자기 혼자 있는 백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백인들이 사는 구역에 흑인 혼자 들어가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싹 갈라지게 되는 거죠. 뭐 적당히 섞여서 인테그레이트하게 이렇게 통합될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가 아니라 토마스 셀링이 연구한 이제 70, 80년대 시카고니까 굉장히 험악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카고는 제가 알기로 살인율이 시카고 특히 그래요. 이라크에서 미군 병사가 살해당할 확률보다 훨씬 높다고 하잖아요. 그죠? 10대 흑인 아이가 살해당할 비율이, 위험이.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은 멀쩡한데 완전히 흑인 갱단들의 어떤 그런 정글이 돼버렸죠. 그래서 백인들은 저 외곽으로 가고 이렇게 도시가 완전히 구별이 됐죠. 이 현상을 이제 토마스 셀링이 지금 제가 말한 놀이터에서의 이 죄세 딜레마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대는 10대들이 모이는 시간대로 이렇게 쏠리고 엄마들은 엄마들이 모이는 시간대로 쏠려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는 균형추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아닌 때 나가면 너무 내가 받는 고통이 크니까 그 시간대 맞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큰 이익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내는 걸 거예요.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를 사고 좋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 스타트업들이 지금 꿈꾸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제일 상승폭이 큽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누군가가 만든 코인을 초기에 알아봐가지고 그것을 펌핑할 때 상승기 때 여러분들이 딱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0배를 1년 안에 혹은 뭐 5년 안에 10,000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지 않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지 않는 건 그렇게 펌핑한 토큰이 좋다라고 해서 나한테 소개를 했는데 내가 잡았을 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죠? 이것은 이제 10대들이 모여있는 시간대에 담배 피고 모여있는 시간대에 애 유모차에 앉아가지고 나가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위험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이익보다 안전도 중요해서 결국은 다른 엄마가 나올 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에게 수렴이 된다. 이게 웬 논리 깡패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수렴이 돼요. 그래서 죄세 딜레마 때문에 비트코인에 수렴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이 이미 이빨이 올랐기 때문에 새로운 코인에 다 같이 해가지고 이걸 비트코인처럼 만들면 서민들한테 더 이익이 아니냐. 그래서 파이코인 주장하시는 분들은 채굴이 이렇게 운동하면 채굴 되니까 더 이게 유망하지 않을까. 그런 찬스는 별로 올 가능성이 없어요. 네, 바로 죄세 딜레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특정 코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용도나 뭐 이런 거에 꽂혀서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이미 엄마들이 장악해 버린 운동장이기 때문에 놀이터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는 지위가 너무 낮을 것 같아. 나는 새로운 놀이터에서 짱을 먹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뭐 다른 코인을 고민하신다면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다른 놀이터에는
엄마들이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정보가 흐르고 이런 선량한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은 곳은 악한 인프라가 먼저 와서 깔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악한 인프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러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카르다노 주창자들한테 저가 당한 걸 당하게 됩니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네가 당한 걸 우리 보고 당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저의 심보를 얘기하는데 이런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맥락이 없이 들어가지고 제 심보가 못된 걸로 들은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카르다노 주창하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 10대들이라는 갱스터들이 있는데 유모차 끌고 들어가겠다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카르다노가 갱스터라는 게 아니고요. 신뢰라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다른 엄마들이 정보를 유통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면 이미 진입이 늦고 사회적 지위가 낮더라도 거기에 유모차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더더더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때문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